조용한 일요일 오후, 한 승마장에는 왕실의 화려함보다 지능 묻은 자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잘 어울렸다. 윌리엄 왕세자와 캐서린 왕세자빈도 그날만큼은 공식 임무를 내려놓은 부모처럼 보였고, 샬럿 공주는 관중석에서 어린 기수들을 바라보며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에는 뜻밖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샬럿과 카밀라 왕비의 손녀 사이에 불편한 대화가 오갔고, 그 짧은 순간이 두 가족의 오래된 긴장을 드러냈다는 주장이었다. 문제는 그 장면을 입증할 영상도 공식 발표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빠르게 믿었다. 샬롯에게서는 다이애나의 기억을, 윌리엄에게서는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분노를, 카밀라의 가족에게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한 승마장에서 왕실을 흔든 충돌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대중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갈등을 어린 세대의 얼굴 위에 다시 그려넣은 것일까? 그날의 승마장은 왕실 행사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소박했다. 반짝이는 훈장도, 정교하게 짜인 의전도 없었다. 진흙이 묻은 장화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차, 어린 기수들을 향한 박수와 웃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윌리엄 왕세자와 캐서린 왕세자빈도 잠시 공식적인 투정을 내려놓은 듯했고, 조지와 샬럿, 루이스는 평범한 가족 나들이를 즐기는 아이들처럼 보였다. 특히 샬럿은 말들이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박수를 쳤다. 왕위 계승 서열 3이라는 무거운 위치도, 언젠가 더 큰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는 시선도 그 순간만큼은 느껴지지 않았다. 단정히 묶은 머리와 편안한 옷차림, 손에 든 음료수만 보면 그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11살 소녀였다. 하지만 왕실의 아이에게는 가장 평범한 순간조차 완전히 사적인 시간이 되기 어렵다. 그때 행사장 한쪽에는 휴대전화를 든 관람객들이 있었고, 멀리서는 긴 렌즈즈가 가족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웃음은 사진이 되고, 잠깐의 침묵은 불화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었다. 윌리엄과 캐서린이 자녀들의 공개 노출을 신중하게 조절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아이들이 왕실의 상징이기 전에 감정을 가진 개인이라는 사실은 대중의 호기심 속에서 자주 잊히곤 했다. 카밀라 왕비의 가족 역시 승마와 가까운 삶을 살아왔다. 카밀라는 오랫동안 말과 관련된 행사와 단체를 후원해왔고, 승마장은 왕실과 파커볼스 가족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겹칠 수 있는 장소였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날의 짧은 만남은 훗날 단순한 아이들의 접촉이 아니라 두 가문의 오래된 역사가 충돌한 장면처럼 해석되기 시작했다. 처음 퍼진 이야기는 매우 작았다. 샬럿과 카밀라의 손녀 사이에 어색한 말이 오갔고, 그 대화가 샬럿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주장이었다. 누군가는 음료수를 둘러싼 사소한 다툼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왕실 내 위치와 어머니에 대한 모욕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뒷받침하는 영상도, 현장 관계자의 공식 증언도, 왕실의 확인도 없었다. 그런데도 몇 시간 뒤 온라인에서는 대화의 문장과 표정, 심지어 주변 어른들의 반응까지 마치 직접 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재현되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는 여러 계정을 거치며 조금씩 더 자극적으로 변했고, 추측은 어느새 내부 관계자의 증언처럼 포장됐다. 사실이 부족할수록 사람들은 빈칸을 상상으로 채웠다. 소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확산됐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익숙한 구도를 먼저 보았다. 샬럿은 다이애나의 손녀이자 미래 국왕의 딸이었고, 카밀라의 손녀는 왕실 중심부에 가까이 있지만 공식 왕족은 아닌 인물이었다. 대중은 두 사람 사이의 실제 관계를 알지 못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고 믿는 다이애나와 카밀라의 이야기를 그들 위에 겹쳐놓았다. 승마장의 분위기가 정말 얼어붙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하나의 서사가 완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상처받은 공주, 침묵하는 어머니, 분노를 누르는 아버지, 그리고 왕실의 경계 밖에 서 있는 또 다른 가족. 위험했던 것은 짧은 말다툼이 아니라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쉽게 진실의 얼굴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소문 속에서 샬롯 공주와 롤라 파커볼스는 마치 비슷한 나이의 경쟁자처럼 묘사됐다. 그러나 실제 두 사람의 삶은 출발점부터 크게 다르다. 샬럿은 2015년에 태어났고 롤라는 2007년생이다. 거의 8살의 나이 차이는 사소한 간식 문제로 다투는 동갑내기라는 설정과 맞지 않는다. 이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온라인에서 퍼진 이야기가 얼마나 극적으로 가공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 나이와 신분을 조금만 확인했어도 두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맞서는 서사는 처음부터 성립하기 어려웠다. 샬럿은 윌리엄 왕세자와 캐서린 왕세자빈의 둘째 자녀이며 조지 왕자 다음으로 왕위 계승 서열 3위에 올라있다. 그녀의 일상은 어린 시절부터 공적 관심과 연결돼 왔다. 학교 행사, 가족 사진, 공식 석상에서의 작은 표정까지도 미래 왕실의 단서처럼 해석된다. 아직 자신의 역할을 선택한 나이가 아니지만 사람들은 벌써 그녀에게 다이애나의 우아함과 엘리자베스 2세의 책임감을 동시에 기대한다. 반면 롤라는 카밀라 왕비의 아들 톰 파커볼스의 딸이다. 왕비의 손녀라는 가족적 연결은 있지만 왕실 직함도 공식 임무도 왕위 계승권도 없다. 그녀는 군주제의 제도 안에 들어온 인물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왕실과 가까워진 한 가족의 구성원이다. 이 차이는 두 사람을 경쟁자로 보는 시선이 얼마나 인위적인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대중은 두 소녀에게 각기 다른 상징을 부여했다. 샬럿에게는 다이애나의 혈통과 윌리엄의 미래가 겹쳐졌고, 롤라에게는 카밀라가 왕실에 들어온 뒤 형성된 새로운 가족의 이미지가 더 씌워졌다. 두 사람의 실제 관계가 알려진 적은 거의 없지만 사람들은 오래된 감정을 이어받은 후계자들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다. 톰 파커 볼스는 자신의 가족이 왕실과 친밀한 사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공식 왕족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분명히 해왔다. 카밀라의 자녀와 손주들은 찰스와 가족으로 연결돼 있으나 국가를 대표하는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바로 이 모호한 위치가 끊임없는 추측을 낳는다. 왕실에 가깝지만 왕실은 아닌 사람들. 가족 행사에는 등장하지만 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런 전개는 작은 만남도 쉽게 권력 문제로 바꾼다. 샬럿이 누군가와 불편한 표정을 나누면 왕위 계승자의 딸이 모욕당한 장면이 되고, 롤라가 침묵하면 카밀라 가문의 숨겨진 불만으로 해석된다. 실제 감정보다 상징이 먼저 소비되는 셈이다. 그 과정에서 한쪽은 보고받아야 할 공주가 되고 다른 한쪽은 설명할 기회조차 없는 가해자로 고정된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자리를 빼앗을 이유도, 같은 역할을 놓고 경쟁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이었다. 대중은 다이애나와 카밀라 사이에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새로운 세대에게 넘겨주었고, 확인되지 않은 한 장면을 오래된 복수극의 다음 장으로 만들었다. 두 소녀가 마주한 진짜 갈등은 서로가 아니라 자신들을 과거의 상징으로만 보려는 세상이었다. 샬럿 공주의 이름은 단순한 왕실식 장명이 아니다. 샬럿 엘리자베스 다이애나라는 세 개의 이름에는 영국 왕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래가 함께 들어있다. 첫 번째 이름인 샬럿은 전통적인 왕실의 품격을 떠올리게 하고, 엘리자베스는 오랜 세월 군주제를 지킨 증조 할머니 엘리자베스 2세의 유산을 잇는다. 마지막 이름 다이애나는 샬럿이 직접 만나지 못한 할머니의 기억을 품고 있다. 대중은 샬럿의 표정과 몸짓에서 자주 다이애나를 찾으려 한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닮았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사람들 앞에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할머니를 연상시킨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어린아이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기대가 될 수 있다. 다이애나는 사랑받았지만 동시에 언론과 제도의 압박 속에서 상처받았고, 그녀의 삶은 화려함과 고독이 공존한 비극으로 남았다. 샬럿에게 그 기억을 물려준다는 것은
단지 아름다운 이미지를 이어주는 일이 아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이름 역시 책임을 상징한다. 그는 개인의 감정보다 의무를 앞세운 군주였고 수십 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왕실을 지탱했다. 샬럿이 그 이름을 가진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녀에게도 비슷한 침착함과 절제를 기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샬럿은 아직 성장 중인 아이이며 한 번의 표정이나 실수를 미래의 자질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샬럿의 삶은 과거 왕실 여성들과 다른 제도적 조건에서 시작됐다. 왕위 계승법의 변화로 인해 남동생 루이스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누나를 앞설 수 없다. 이는 왕실 여성의 위치가 결혼이나 남성 친족에 의해 결정되던 시대에서 벗어났다는 중요한 상징이다. 원문 속 모욕적인 말처럼 샬럿의 미래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주장은 오늘날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샬럿의 앞날이 이미 정해진 것도 아니다. 그녀가 훗날 전업 왕족으로 활동할지, 독립적인 직업을 선택할지, 혹은 두 역할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왕위 계승 서열이 그녀의 모든 선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주라는 신분은 가능성을 넓혀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삶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캐서린은 자녀들의 사진과 공개 일정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왕실의 관심과 개인의 성장 사이에 경계를 세우려 해왔다. 이는 샬럿이 다이애나처럼 언론의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노력으로도 읽힌다. 윌리엄 역시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기에 딸이 이름의 무게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먼저 찾기를 바랄 것이다. 샬럿에게 물려진 것은 왕관만이 아니다. 엘리자베스의 의무감, 다이애나의 인간적인 공감, 그리고 캐서린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왕실 여성의 역할이 함께 이어졌다. 그러나 그 유산이 진정 의미 있으려면 샬럿은 누구를 닮아야 하는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샬럿이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찾는 순간 캐서린의 표정은 즉시 달라진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먼저 숨을 고르게 한다. 왕실의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개된 장소에서 감정을 절제하는 태도는 차가움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자녀를 보호하려는 훈련된 침착함에 가깝다. 캐서린에게 가족의 의미는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2024년 암치료 사실을 알렸고 긴 회복 기간 동안 공식 활동을 줄이며 가족과 건강에 집중했다. 이후 상태가 호전됐다고 밝혔지만 완전한 회복을 서두르기보다 자신의 몸과 일상의 균형을 조심스럽게 되찾는 길을 택했다. 이 경험은 왕실 일정의 속도뿐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를 주었을 것이다. 그가 오래전부터 영유아기와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것도 우연이 아니다. 캐서린은 아이가 처음 맺는 관계와 감정적 환경이 이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병을 겪은 뒤에도 그는 교육 전문가와 의료진을 만나고 아동 발달과 가족 지원에 관한 활동을 이어갔다. 따라서 샬럿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딸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왕실에서 침묵은 언제나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 캐서린이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약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뒤에서 상황을 계산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실제로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지만 대중은 빈 공간을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로 채운다. 침묵이 품위로 읽히는 순간도 있지만 음모의 증거로 소비되는 순간도 있다. 캐서린은 다이애나와 자주 비교되지만 그가 선택한 방식은 조금 다르다. 다이애나가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며 사람들과 연결됐다면 캐서린은
안정과 지속성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 그러나 두 여성 모두 왕실의 상징 이전의 어머니였고 자녀가 언론과 제도의 압박 속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그의 회복 과정은 자녀들에게도 조용한 교육이 됐다. 강함은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멈추고 도움을 받아들이며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샬럿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완벽한 왕세자빈의 모습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 곁으로 돌아오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승마장에서 캐서린이 보여준 가장 강한 행동은 누군가를 꾸짖는 것이 아니었다. 딸의 손을 놓지 않고 소란이 커지기 전에 가족을 감싸는 일이었다. 건강의 위기를 지나온 그는 이제 왕실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새 아이가 왕관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캐서린의 두 번째 사명은 미래의 왕비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 왕실이 지키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안전을 자신의 가족 안에서 지켜내는 것이었다. 윌리엄은 샬럿의 표정이 달라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공개된 장소에서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 가족의 움직임을 먼저 정리하는 사람에 가깝다. 누군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캐서린과 아이들을 조용히 데리고 자리를 옮기고 상황이 더 커지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방식이다. 왕세자의 분노보다 아버지의 판단이 앞서는 순간이었다. 그가 자녀의 사생활에 예민한 이유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떼어놓고 볼 수 없다. 윌리엄은 부모의 갈등이 신문 일면에 오르고 어머니 다이애나의 고통이 전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살았다. 1997년 어머니를 잃었을 때 그는 아직 청소년이었다. 슬픔을 정리할 시간조차 충분하지 않았지만 카메라는 장례식 행렬을 걷는 그의 얼굴을 끝없이 따라갔다. 다이애나는 어린 윌리엄을 노숙인 보호시설에 데려가 왕궁 밖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그 기억은 훗날 그가 호머즈를 통해 노숙 문제 해결에 나서는 배경이 됐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태도였지만 어머니의 삶을 통해 배운 것은 보호받지 못한 사생활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가였다. 샬럿을 지키려는 마음에는 이 두 기억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그 경험은 윌리엄에게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남겼다. 왕실의 의무가 가족의 감정을 완전히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사적인 시간을 가능한 한 보호하고 공식 사진과 공개 일정도 제한적으로 관리해왔다. 샬럿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는 같은 종류의 소문이 딸의 정체성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원문처럼 즉시 누군가를 추방하거나 공개 경고문을 올리는 행동은 현실적인 왕실 대응과 거리가 멀다. 더 가능성 있는 선택은 행사 동선을 분리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며 아이들이 다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이런 조치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경계는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처벌이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질서이기 때문이다. 윌리엄은 동시에 미래의 군주로서 더 넓은 책임도 지고 있다. 그는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한 호머즈와 환경 문제를 다루는 어스샷 프라이즈를 이끌며 점점 더 많은 국가적 역할을 맡고 있다. 한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 하는 후계자라는 도 역할은 때때로 충돌한다. 개인적인 상처에만 반응한다면 공적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왕실의 체면만 지키려 한다면 가족을 잃을 수 있다. 결국 윌리엄이 세워야 할 경계는 누구를 왕실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선이 아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음 세대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선이다. 딸을 보호하면서도 복수를 유산으로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다이애나의 아들이자 미래의 왕인 그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다. 카밀라는 찰스와 결혼해 왕비가 되었지만
그녀의 자녀와 손주들이 자동으로 왕실 구성원이 된 것은 아니었다. 톰 파커 볼스와 로라 로페스는 국왕의 의붓 자녀이지만 공식 직함도 국가를 대표하는 의무도 없다. 그들의 자녀들 역시 왕실 행사에 가족으로 초대될 수는 있어도 군주제의 제도 안에서 역할을 맡는 인물은 아니다. 바로 이 미묘한 위치가 오래도록 오해와 추측을 낳아왔다. 카밀라의 가족에게 찰스는 왕이기 전에 가까운 어른이었고 손주들은 그를 사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왔다. 2023년 대관식에서 카밀라의 손자들이 의식에 참여한 장면은 두 가족이 실제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그들에게 왕실 신분을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 한쪽에는 가족적 친밀함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가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샬럿과 롤라를 둘러싼 소문은 단순한 아이들의 다툼보다 훨씬 큰 의미를 얻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윌리엄의 가족이 카밀라의 혈족을 밀어내는 사건으로 해석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카밀라가 자신의 손녀를 왕실 중심부에 들이려다 제지당한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거의 없었다. 존재했던 것은 복합가족 안의 복잡한 거리감과 그 틈을 확대하려는 대중의 상상뿐이었다. 카밀라를 오직 과거의 악역으로만 보는 시선도 현실을 단순화한다. 그는 오랫동안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독서 장려, 동물복지와 승마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논쟁적인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공적 역할까지 지워버린다면 한 인간을 고정된 이미지 속에 가두는 또 다른 왜곡이 된다. 손녀와 관련된 소문에 그가 보호 본능을 느꼈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것이 곧 왕실 내부의 전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찰스의 건강 문제는 이 불안한 균형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다. 암 치료를 이어가는 국왕을 대신해 윌리엄이 더 많은 임무를 맡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시대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찰스는 여전히 국왕으로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카밀라 역시 왕비로서 자신의 일정을 이어갔다. 윌리엄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현재의 권력과 관계를 마음대로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진짜 질문은 누가 왕실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가 아니다. 결혼으로 이어진 가족이 어디까지 사적인 친밀함을 누리고 어디서부터 공적 책임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의 문제다. 찰스와 카밀라는 두 가문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었지만 왕실이라는 제도는 모두를 같은 위치에 놓지 않았다. 결국 이 가족은 완전히 하나가 되지도 완전히 남이 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 모호함 속에서 작은 침묵은 거절로, 짧은 만남은 권력 다툼으로 깎인다. 왕실을 흔든 것은 명확한 결별이 아니라 아무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경계 그 자체였다. 이제 다시 처음의 승마장으로 돌아가 보자. 그날 실제로 확인된 것은 가족들이 한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뿐이다. 음료수를 둘러싼 다툼도, 샬럿을 향한 모욕적인 말도, 윌리엄의 공개 경고도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야기는 완벽한 장면과 대사, 분노와 처벌까지 갖춘 하나의 드라마로 완성됐다. 사람들이 이 서사를 쉽게 믿은 이유는 등장인물의 역할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샬럿은 상처받은 공주, 캐서린은 침묵 속에서 딸을 지키는 어머니, 윌리엄은 가족을 위해 왕실과 맞서는 아버지로 배치됐다. 반대로 카밀라는 과거의 악역, 찰스는 갈등을 끝내지 못하는 국왕으로 묘사됐다. 복잡한 현실은 사라지고 대중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선악구도만 남았다. 그러나 실제 인물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샬럿은 아직 자신의 미래나 다이애나의 유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 어린아이다. 놀라 역시 공식 왕족이 아닌 젊은 사인이다. 확인되지 않은 한 문장 때문에 누군가가 평생 가해자의 이름으로 기억된다면 그것은 왕실 보도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소비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 왕실을 다루는 자극적인 콘텐츠는 늘 비슷한 공식을 따른다. 인명의 반계자가 등장하고
아무도 들을 수 없었던 비밀 대화가 정확한 문장으로 재현되며 마지막에는 추방이나 권력 박탈 같은 극단적인 결론이 기다린다. 이런 방식은 시청자를 붙잡는 데 효과적이지만 사실과 상상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할 때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보다 감정을 자극하는 편집이 앞선다면 피해는 화면 밖의 실제 삶에 남는다. 윌리엄의 진짜 과제는 카밀라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다이애나의 기억을 존중하면서도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복수의 형태로 물려주지 않는 일이다. 캐서린의 역할도 침묵하는 피해자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새 아이를 키우며 미래 왕실이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카밀라 역시 다이애나를 대체한 한 장면으로만 평가될 수 없다. 문쟁적인 과거와 현재의 공적 활동을 함께 바라봐야 하며 찰스 또한 남편과 아버지, 국왕이라는 서로 다른 책임 사이에서 선택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단순한 승자와 패자의 구도로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왕실을 흔든 것은 아이들의 싸움이 아니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세대의 얼굴 위에 다시 그려넣고 그 이야기를 진실보다 먼저 믿으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왕실의 미래는 누가 한 행사에서 제외됐는지가 아니라 어른들이 자신의 갈등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그 자리에서 멈출 것인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는 책임은 왕실뿐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고 소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